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마이크 설정을 좀 바꿔봤습니다. 좀 이렇게 좀, 잡음도 좀 제거를 하고, 마이크 볼륨도 좀 키워보고 이렇게 했어요. 좀 어떻게 좀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다 지금 침몰하는 상태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결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너무 높고, 어, 그죠? 특히 MLB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안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오릭스 언더 하나 승가는데 하나가 무승부가 나왔죠. 그죠? 참 아쉬움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석은, 이제 앞으로 그 패턴 파악은 사실 제가 게시글에 따로 올렸었지만, 호불호가 너무 많다라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다시 좀 원초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께 어찌됐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경기밖에 진행은 안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디트랑 시시네티 경기입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자, 위에는 당연히 홈팀 선발 투수죠. 깁슨 롱이. 그리고 오늘자 경기가 어떤 내용의 결과가 좀 나왔는지 그러니까 약간 일기 쓴단 마인드로 약간 독후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고 그러고 이건 세부 지표입니다. 쉽게 찾아보시기 어려운 것들 뭐 하드히트 비율 뭐 예상 타율 이런 거를 보시면은 충분히 얘가 지금 얼마나 좀 가치가 있는 투수인지 좀 판별이 좀 더 이 기본적인 스탠다드 지표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7일 불펜 이거는 살렸습니다. 사실 제가 번거로워서 사실 불펜은 포기를 했던 건데, 불펜을 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펜은 다시 살리게 되었고, 앞으로는 오늘은 비록 3경기밖에 주말이다 보니까 어차피 주말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경기밖에 준비를 안 했지만 내일부터는 최소 5경기 이상 슬슬 늘려가면서 숙달 되면은 많이 늘려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깁슨 롱하고 마일리가 등판을 합니다. 깁슨 롱은 올 시즌 2경기 등판해서 터무니없는 이 하드히트 비율 60%, 6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홈런이 없었지만 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MLB 평균 자체가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마일리도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 하드히트 비율을 38%를 기록하고 있죠. 시시네티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홈런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8경기를 멀티 홈런을 날리고 있는 팀입니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가장 홈런을 잘 때리는 팀이 시시네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지금 깁슨 롱이 보여주는 하드히트 비율 61%는 시시네티 상대로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당 평균 투구수도 6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불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평균 이닝 수도 양 선발이 모두 짧죠. 근데 지금 디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팀 불펜 모두 막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지금 실점이 없는 투수가 뭐 지금 신시내티도 산틸라니 그리고 마무리 파간 정도 최근 7회 기준으로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실점이 불펜에서 왕왕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바 쪽 봤습니다. 신시내티 선발도 사실 땜빵 선발급이고 86년생 마일리가 등판을 하는데 직전 클브 전에 5이닝 3실점 충분히 버텨준 편이었지만 디트의 최근 어 10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에서 뭐 아니면 도성향이 정말 강합니다. 10안타 이상을 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가 나오거나 근데 마일리 상대로는 디트가 또 홈이기도 하고 타선이 좀 불을 붙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마일리 상대로는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날씨는 사실 오바 날씨는 아닌 경기예요.
그럼에도 저는 오바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라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잭 윌러랑 베리오스가 등판을 하죠. 우선 윌러는 호투 가능성은 아주 높게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윌러가 최근 털린 경기 애틀란타전에서는 4개의 볼넷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볼넷이 많이 나오면서 대형 홈런을 맞으면서 무너진 경기였는데 토론토는 최근 7일 기준으로 볼넷 얻어낸 개수가 리그 29등, 꼴찌에서 2등입니다. 오늘 있었던 2차전에서도 볼넷 빵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넷이 적은 경기에서 여태 다 호투만 해왔던 윌러의 무난한 호투를 예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베리우스도 최근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 6월 5일 필라전에 6이닝 4피안타 1피 홈런 1실점, 즉 솔로포로 인한 1실점 말고는 무실점이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베리우스의 올 시즌 전체 등판에 다소 좀 주목을 했습니다. 베리우스는 이번 필라전 리턴 등판처럼 불과 며칠 전에 정확하게 열흘 전에 필라전에 등판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팀 상대로 또다시 2번 연속 등판한 게 올 시즌에 벌써 3번이나 있었던 게 이 베리오스입니다. 자, 볼티 상대로 개막 등판에 등판해서 5이닝 6실점으로 털리고 그러고 보름 후에 다시 볼티전에 또 등판해서 5이닝 4실점 털리긴 했지만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냈었죠. 보스턴 상대로도 첫 등판에 7이닝 1실점이라는 엄청난 호투를 하고 한 달 가량 후 또다시 보스턴을 만나서 6.2이닝 2실점 또다시 호투를 달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템파 상대로도 첫 등판에 5.1이닝 5실점 매우 털렸지만 11일 만에 다시 템파베이 전을 상대해서 6이닝 3실점 꽉 채운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면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살펴봤듯이 베리오스는 이미 경험한 상대를 또다시 상대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투수고 결과물들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리오스의 퀄리티 스타트 행진 필라 상대로라도 이어간다 보고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불안한 건 양팀이 지금 불펜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토론토가. 그죠? 최근 제일 좋은 피셔 같은 경우는 오늘 2차전 등판을 하면서 내일 경기 등판하면 4면투기 때문에 등판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패전조에서는 거의 비기닝 생산에 위험 감지되는 애들이 대략 한 3, 4명 정도는 포진되어 있고 이게 불안 요소인데 그래도 토론토가 저는 이거는 역배승을 해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토론토가 필승조 가동하는 경기가 나오면은 언더 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만 수입전이라서 필라승은 피해 보겠습니다. 자, 애틀란타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홈즈랑 곰버가 등판을 하죠. 우선 홈즈는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지 못했고 3경기 연속 3실점 그래도 다 원정 콜로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팀들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딱 이 정도 수준 딱 이 정도 한 5.2이닝 3실점 이 정도 저는 피칭을 예상하는 게 맞는 그림이다 생각을 했고 곰버는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마이너 등판도 트리플 A에서 예열 등판도 딱 2경기 나머지 더블 A 그러니까 총 3경기밖에 마이너 등판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기록을 여기다 화면에다 적어놨죠. 이닝수 다 4이닝까지만 소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너성으로 한 3, 4이닝 정도만 소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단 말이죠. 제가 이 경기에서 제일 주목한 건 바로 날씨입니다. 우선 애틀란타 홈구장은 파크 팩터 자체가 매우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좌우 가릴 것 없이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입니다. 거기다 날씨까지 기온, 바람 등도 오바 친화적인 날씨란 말이죠. 그러면은 타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기라면은 무조건 애틀란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애틀란타는 직접 진짜 에너지 레벨하고는 거리가 먼 팀이거든요. 애초에 저는 애틀 경기 1, 2차전을 모두 보면서 느낀 점은
1차전에 아시겠지만 콜로라도가 선발 투수를 공략해내면서 리드를 먼저 가져가니까 애틀란타가 불펜들을 다 털어내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털어내면서 마이너오바를 시원하게 찍은 경기였죠. 그죠? 여기 적혀있다 3이닝 동안 11득점을 뽑았어요. 불펜 투수들만 상대로. 마르케즈 상대로는 아시다시피 5이닝 1득점밖에 못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틀란타를 콜로라도가 자극을 하니까, 애틀란타의 타선이 폭발을 하는 그런 경기 양상이 나왔단 말이죠. 애틀란타가 딱 이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콜로라도가 오늘 애틀란타의 마운드를 자극할 수 있는 경기냐 아니냐. 근데 사실 홈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피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3실점 깔려주고 있는 피칭을 보면은 콜로라도가 오늘 스트라이더 몬테로 상대로 8이닝 동안 무실점 완전히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까지 그래도 최근 5경기 동안에 샘프라는 불펜 랭킹 1등 팀을 상대로도 물론 쿠어스 빨이 있긴 했었지만 타격감, 안타 생산력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팀이잖아요. 홈즈도 저는 스트라이더만큼 압도적인 피칭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틀란타도 바다에 더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란 말이죠. 저는 애틀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서브는 오바 쪽.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 정리 이거를 준비한 건 이렇게 3경기고 나머지 경기는 그냥 텍스트로만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맥켄지 고어하고 유리 페레즈가 등판을 하죠. 이건 사실 워싱턴이 이 경기마저 지면서 수입을 당하는 거는 사실상 올 시즌 던지는 수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자, 유리 페레즈는 직전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다음에 복귀 등판에서 피츠버그라는 약한 타선팀 상대로도 3이닝 4실점 털렸으면은 경쟁력이 많이 이제 내려앉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고, 맥켄지 고어는 이제 워싱턴이라는 미국 수도의 명실상부 초특급 에이스입니다. 마이애미가 최근 좌투수를 잘 공략해내고 있고 1차전에서 좌투수 마이클 파커도 완전히 끔살시킨 거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는데, 근데 맥켄지 고어의 올 시즌 피칭 내용과 최근 피칭 흐름으로는 대체 선발 수준의 상대와의 매치업에서 홈 시리즈 수입전 환경에서까지 깔려져 있다? 저는 이거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봐요. 워싱턴 승 오바 볼게요, 저는. 워싱턴이 오늘 9회 말에 무사 1-3루 무득해가지고 언더 뜬 겁니다. 기준점 8.5였는데 4대3으로 지고 무사 1-3루에서 히플만 쳤어도 4대4 오바 확정이었는데 그래서 언더 났던 경기. 제가 보고 있어서 경기를 봤어서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워싱턴이 무사 1-3루에서 무득해, 그것도 상위 타선이었어요. 중심 타선이 히플도 못 쳐가지고 그런 진짜 패배 DNA가 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야, 이거는 선발에서 그 차이가 우선 너무 많이 나고, 그러고 워싱턴이 그래도 홈 시리즈에다가 콜로라도한테도 수입당했던 마이애미 상대로 수입을 당한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워싱턴 승호박. 이게 근데 불안 요소는 날씨가 언더치다 8점 뽑혔죠. 그러니까 날씨는 완전 생 언더 날씨라는 건데, 저는 어제도 사실 오바 경기라고 봅니다. 오바 떴어요. 정상이라는 경기라고 보고, 양팀 상대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오바였죠. 어제 한 번만 빼고 4번 다 오바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브로 오바. 메인은 워싱턴 승 보겠습니다. 자, 보스턴하고 양키스 경기는 벨로랑 맥스 프리드가 등판을 합니다. 양키스가 사실 보스턴한테 저번에 루징 당하고서 이번에도 루징을 당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오늘 양키스 승을 메이저업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졌어요. 자, 조기 루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입 위기에 몰렸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양키스 사이드는 무조건 가야 될 경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뭐 선발 분석 이런 건 의미 사실 없습니다. 맥스 프리드 벨로 당연히 최근 피칭 등판 기록만 보셔도 맥스 프리드가 우위라는 게 이름만 봐도 그냥 맥스 프리드가 우위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준인 거고, 그죠? 근데 사실 이 경기는 분석 내용과는 별개로 양팀, 보스턴하고, 그러니까 레드삭스하고 양키스의 매치업은 라이벌리 매치입니다. 더비예요, 더비. 우리가 이 스페인 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붙을 때 엘클라시코라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미국 MLB에서 최대 라이벌리 매치가 양키스랑 보스턴이에요. 100년이 넘는 역사. 이게 베이브 루스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 고트급이라고 그죠? 평가받는 선수죠. 이 베이브 루스 트레이드 일명 밤비노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 밤비노의 저주가 양 팀의 라이벌리의 시작으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라이벌리예요. 양 팀은 서로 팬들의 감정 대립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충돌한 사례도 엄청 많았고 MLB 최고 더비 매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 보스턴과 양키스 매치업에서 양키스가 수입을 당한다? 그것도 프리드 내고도 민심 박살나는 거죠, 사실. 이건 양키스가 전 무조건 이긴다고 뭐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양키스가 오늘 내일 조합표 무조건 좋아 보이는 순위 1등으로 선정합니다. 양키스 승, 마엔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볼게요, 저는. 양키스가 수입은 절대 안 당한다, 이 더비에서. 이런 마인드로 보겠습니다. 매치랑 템파베이 경기도 같은 맥락인데, 자, 캐닝이랑 바즈가 등판을 하죠. 캐닝은 다저스한테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고 바로 다음 경기 워싱턴한테 5.1이닝 4실점을 바로 당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냥 누구한테도 호투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털릴 수 있는 그냥 완전 생 주사위 같은 선발이고 바즈는 3경기 연속 3실점 피칭 실점이 깔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선발 분석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경기예요. 사실 양 선발 모두 주사위가 좀 강하다라고 봐서 자, 어제 매치가 11안타 2홈런 4득점, 템파베이가 12안타 1홈런 8득점. 자, 안타 개수가 딱 하나 차이로 템파베이가 많았는데 홈런은 되려 매치가 하나 더 많았고. 근데 이게 득점 차이는 2배가 난 4대8로 매치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치에 2개의 실책이 패배의 정확한 원흉이었습니다. 총 투수진 모든 이게 매치 소속으로 등판한 모든 투수 중에서 총 8실점을 줬잖아요. 8실점 중에 자책점으로 인정된 건 4자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 나머지 4점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실책 2번 때문에 패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경기입니다. 매치가 어찌됐건 이 무실점 피칭 호투를 계속 이어가던 라스무센을 4실점을 하게 만든 거는 아주 높게 살만하죠. 이거는 매치 봐야죠. 사실. 템파베이가 2경기 연속 불바다 냄새 풍긴 거 인정. 근데 매치가 홈에서 또다시 이런 엉망인 경기력으로 실책 2개씩이나 나와서 치명적인 실책으로 수익까지 허용할 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는 올 시즌 여러 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홈에서 여전히 승률 75.7%. 당연히 홈에서 수입당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저는 선발, 불펜, 타선 다 무시하고 그냥 홈에서 매치가 수입은 절대 안 당할 것이다. 이 마인드로 매치 승 마헨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보겠습니다. 서브는 오바. 매치 승 마헨이 메인입니다. 자, 휴스턴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월터하고 우주 리차드슨이 등판을 합니다. 월터라는 투수는 24년 시즌에 등판이 아예 없었던 투수였어요. 올 시즌 콜업된 이후로 2경기 방어율 1.64, 2번 모두 호투. 마이애미 유리 페레즈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투수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 마이너도 씹어먹고 올라온 수준입니다. 47.2이닝 29피안타. 야, 48이닝 동안 29피안타면은 정말 피안타를 아예 안 맞은 수준이고 방어율 2.08. 기대치가 정말 휩도 0.7대입니다. 정말 기대치가 높은 그러니까 마이너를 그야말로 제패하고 씹어먹고 올라온 투수란 말이죠. 자, 얼마 전에 미러키 선발 투수가 얘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이너 19 세인트루이스 전에 등판해서 6이닝이었나 5이닝 동안 노이트 피칭했죠. 무실점 피칭했고 당연히 안타 하나도 안 맞고 피칭했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마이너 19 올라온 애들은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주 리차드슨은 제가 직접 연기를 봤거든요. 야, 맞았다 하면 장타더라. 맞았다 하면 다 좋은 코스로 이뤄지는 루타. 단타가 거의 없었고 4.2이닝 7피안타 7실점 6자책.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7피안타 7실점 7피안타 7실점 홈런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타만 계속 허용했는지를 맞으면은 2루타 3루타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장타로 다 코스도 다 좋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얻어 맞으내고 이 경기는 사실 저는 날씨에 제일 주목을 했습니다. 날씨. 자, 이 경기는 우선 휴스턴 홈구장은 개폐식 돔구장입니다.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비예보가 존재 무조건 지붕은 닫힙니다. 그러니까 돔구장이에요. 돔구장인데 바람 영향이 아니라 기온이 아주 타자 친화를 만드는 기온입니다. 우선 파크 팩터 자체가 휴스턴 홈구장은 타자 친화 구장입니다. 좌측 홈런은 매우 쉽게 나오는 구장이고 날씨가 매우 더운 온도거든요. 고온 다습.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온도는 높고 되게 습하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 고온 다습이 딱 타구 비거리를 매우 증가시키는 환경입니다. 즉 내일 MLB 모든 경기 중에 가장 오바 날씨가 이 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월터라는 애 기록이 참 마음에 걸리는데 저는 오바 볼게요. 오바 기본 접근하겠습니다. 기본. 사실 저 리차드슨은 전 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월터가 이닝만 짧아진다라면은 오바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휴스턴 승 오바 볼게요. 수입점 무시하고 서브로 휴스턴 승입니다. 오바 메인으로 시컵하고 피츠버그 경기는 자 제가 저번에 텍스트 분석으로 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분석글을 이렇게 장문으로 썼을 때 리글리 필드에 내야 역풍 불면 그냥 내 빼고 언더 가면 된다 이런 뉘앙스로 그냥 분석 그냥 간단하게 했었죠. 그러고도 제가 메인 조합으로 시컵 언더를 7.5였지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글리 필드에 내야 역풍 불면은 저는 그냥 내 빼고 언더 가거든요. 이번에는 꽤 유의미한 역풍이 붑니다. 앞전 1, 2, 3초는 다 언더였잖아요. 다 극단적인 투수전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리즈 자체가 다 내야 역풍만 불었는데 그 시리즈들 앞전 경기들보다 더 좀 심하게 역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언더 볼게요. 양팀 이번 시리즈 내내 역풍만 불어서 다 언더 나왔는데 오늘은 좀 더 유의미한 역풍이 불고 그리고 콜린 레아랑 미치 켈러도 지금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 콜린 레아는 최근 3경기 중에 2경기 심하게 털렸고 전형적으로 양선발이 실점이 깔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7.5면은 언더가 좀 부담스러운 거긴 한데 다른 거 그냥 다 버리고 리글리에 내야 역풍 분다. 딱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텍사스하고 화삭 경기는 구성은 굉장히 짧은데 오바 볼게요. 경기 극초반은 내야 역풍인데 중반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 40분 뒤부터 경기 시작하고 30분 40분 뒤부터 오바 날씨로 확 변해버리는 날씨입니다. 이 경기 역시도 돔구장이라서 바람 영향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비예보도 있어서 지붕을 닫을 건데 휴스턴 경기랑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 날씨는 더운데 비가 와서 습하다. 타구 비거리 상승 효과 지붕이 닿지만 그리고 구장 구조도 좌우 담장 짧은 편이고 로커 시베일 둘 다 하위 선발 대체 선발급이 오바 좋게 봅니다. 저는 충분히 메인 조합으로 갈만한 정도로 좋게 봅니다. 저는 다저스랑 샘프 경기는 안 갑니다. 다저스 경기를 주력 조합 중배당 조합으로도 가도 다저스 묻어갖고 재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안 가는데 타자 친한 날씨입니다. 외야 쪽으로 유의미한 바람이 불어요. 기준점 9.5지만 오바 볼게요. 오바 보는데 저는 조합표에 중배당 조합으로도 안 갑니다만 개인 배팅으로만 돈으로만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자 무슨 마이크 설정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자 선생님들 우선은 이거를 3경기만 해서 좀
게으름 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주말이라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아니 저는 이거를 우선 색깔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막 여기에도 색깔 넣어보고 막 글씨도 이렇게 색깔 넣어보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려 더 조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되려 더 조잡하다는 얘기가 듣지 않 이것도 조잡하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야 이게 또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반응이 별로고 조회수가 반등하는 효과가 안 나오면은 사실 이제 제가 그냥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회수 욕심 이런 거 내가 유튜브에서 뭐 생존하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를 버리고 그냥 이 앞에 세 경기 이렇게 준비하는 거 말고 그냥 이 나머지 경기를 했듯이 하는 방법밖에 이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비록 주말이라서 세 경기만 준비를 했지만 내일부터는 최소 5경기 이상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충분히 그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AI로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제미나이 AI입니다. 그, 제가, 자, 이거는 서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를 왜 얘는 GPT는 이렇게 본다는데, 애슬레틱이랑 로얄스,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 경기에서, 제미나이 너는 투수나 7점으로 했지만 얘는 GPT는 타자치나 6점으로 봤어. 이게 너 반박해봐.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논쟁을 시켜요, 저는. 논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야, 제미나이는 이거 타자치나라는데, GPT야? 그럼 GPT는 아니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투수치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제미나이는 또 반박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타자친한지 아닌지 너희 둘 다 결론을 내봐. 그러면 이게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날씨 잡는 데만 한 1시간 걸려요, 사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날씨를 잡는 게 결론적으로 날씨를 잡아서 점수가 나온 거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T는 제미나이한테 야, 너는 이거 동구장이라서 날씨라서 바람 영향을 신경을 안 쓴 바람 배제하고서 한 것 같은데 동구장에서 지붕을 닫아도 밖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공기는 습해지고 그리고 온도는 높기 때문에 타고 비거리는 상승을 해. 이거 납득하겠니? 그러면 제미나이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여기 이 온도를 보니까 그 정도까지 영향이 갈 온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반발하고 싸우나 AI끼리. 그러면서 이제 협의점을 찾는 최종 점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이렇게 하고 야구는 요즘 좀 어려워요. 사실 주간이건 물부건 저는 뭐 배구나 뭐 축구 이런 걸 아예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잘 보겠습니다. 어, 좀 충분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점 탈 때는 또 확실하게 타기 때문에 요즘 한번 타서 좀 이쁨 받는 모습도 보여드려야죠.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